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떻게 보험 설계사가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보험 설계사가 되었나? 자, 오늘 제가 처음,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뭐, 사실 영상은 아니고 음성만 나오는 거니까, 녹음, 영상이라고 할 순 없겠죠? 아무튼. 그래도 뭐 유튜브에 올리는 거니까. 어쨌든 어떻게 해서 제가 보험 설계사가 되었는지 이제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시각장애인이고요. 보험 설계 전맹 시각장애인이고요. 현재 메리츠 화재 FC 전속 설계사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설계사가 되었는가? 일단 설계사 시험 보는 게 처음에 진짜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저는 사실 이게 대필. 그러니까 마킹을 이제 손보협회 그쪽에서 이제 마킹을 해주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문자 그 번호를 알려주면 문제 번호를 이제 그분이 거기서 읽어주고 문제지를 읽어주면 제가 이제 알려주는 답변 몇 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체킹만 도와주는 그런 걸로 해서 사실 원래 그 제도도 없었는데 제가 손보협회에 전화를 했죠. 제가 원래 메리츠 파트너스로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파트너스로 지원을 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모의고사 이런 거 다 보고 이제 시험 딱 준비할 때 시험을 딱 볼 때 이제 그 마킹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고 저는 이제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네, 아이폰에 있는 보이스 오버랑 그다음에 토크백 기능이 있거든요. 갤럭시는. 근데 저는 아이폰에 있는 보이스 오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유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면이 다 읽어주니까 뭐 영업 지원 모바일 이렇게 다 들어가서 직접 설계도 할 수 있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다만 아직 신인 2개월 차라서 아직까지는 아직 그 계약 그러니까 모집은 없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실 어떻게 해서 제가 어떻게 보험 설계사를 하게 되었는가, 저의 어떻게 해서 제가 설계사가 되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일단은 보험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지금도 저는 이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어떤 담보가 잘 안 주는가. 이런 것들을 좀 폭로하는 약간 그런 글을 이제 올리고 있어요. 티스토리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즉 일반 설계사들은 이제 그런 거 사실 좀 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뭐 해촉 위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그런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어떤 담보가 잘 안 주려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사람들이 좀 잘 다루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수급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설계사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이제 수급 문자가 와요. 이제 고객들이 이제 돈을 예를 들어서 납입을 안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달 말에까지 뭐 수급 기간입니다. 이러면서 다 그 납입을 할 수 있겠고 수금 당부드립니다. 뭐 이런 문자 같은 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설계사들이 왜 그렇게 유지율에 집착을 하는 거지? 왜 또 이걸 요금을 이렇게 보험금 못 내면은 왜 대납까지 하지? 뭐 이런 문제들, 설계사들 사이에 일어나는 만연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보험에 대한 인식도 사실 안 좋아진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이 실적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 그거를 이제 폭로하면 회사의 이런 그 실적 시스템이라든지 본부의 뭐 압박,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폭로하면 본인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그동안 이제 혹시라도 해촉당할 경우에 이제 환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 다루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뭐 저는 사실 그 안마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이제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안마사 자격증은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국가공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보험 설계 이거는 당연히 민간 쪽이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정말 아쉬워요. 네. 사실 안마사 자격증은 제가 나중에 그것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시험을 안 봐도 그냥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만 졸업하면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네, 그런 것만 다 고등학교 그医療 과정만 다 이제 이수하면 이제 안마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 어쨌든 시험을 취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닌 점이 정말 많이 아쉬웠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떻게 제가 설계사가 되었는지 그건데요. 저는 일단 어쨌든 보험이라는 게 여러 사회적인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힘들 때 정작 그 납입한 보험료로 인해서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료가 보험금이 돼서 그러니까 보험금 이제 소비자가 받는 이제 청구해서 이제 아플 때 이제 보상을 받아가는 그걸 이제 보험금이라고 보험료하고 보험금이 다른 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보험료는 여러분 내는 거 그리고 보험금은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거. 네. 오늘은 보험료와 보험금 이걸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보험금이 돼서 납입한 보험료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돼서 돌아온다. 네. 이런 누군가에게 보상을 주고 이제 행복을 주고 삶을 지켜주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또 사회복지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왜 안 좋은지 또 보험업계에서 하고 있는 그 부지급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실 설계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하나 영상을 이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제가 그 시각장애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좀 잘 이해가 안 가신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제 사진을 썸네일로 올려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제가 최대한 다른 일반적인 채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보험 이제 회사들의 그런 문제점 뭐 실적 압박, 뭐 시책, 뭐 연도 대상,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계사는 고객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객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고객을 위해서 이제 상품을 판매하고 또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고객의 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솔직히 독일 같은 경우는 설계사가 고객의 대리인이라는 그 보험업법에 독일 같은 경우는 다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설계를 하거나 어떤 그런 고객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험 설계사 현재는 제도는 회사의 이익과 어떤 영리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야만 이제 본인들도 시책 보너스라는 그 보너스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계사가 된 이유 그리고 저희 앞으로 어떤 영상을 올릴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아무도 다루지 않는 금단의 영역, 보험 회사에서는 절대 다룰 수 없는 그 영역을 제가 보험 설계사들이 이제 다루지 않는 그런 영역들을 좀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보험 업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험 설계사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보험 설계사들이 왜 그런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됐는지, 그 원인과 폐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폭로하기도 하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제보도 받고 그런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